자, 조사받는 피의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별다방 커피를 다 마셨다 그러네요. 그러나 이 별다방 커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다방 커피는 아니고 좀 더 좋은 거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정은호 씨 얘기군요. 네,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9월에 100억 원대 도박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이 됐었는데요. 네. 9월에 구속되고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갔을 때 그때마다 측근들을 만나고 음식은 물론 유명 브랜드의 커피까지 마시는 그런 네. 특혜를 누렸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 검찰은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을 계속 불러내므로써 귀찮게 만들어서 괴롭힌다. 이런 것이 이제 이른바 법조에서의 속설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구치소에 구속된 정은호 씨는 검찰청에서 불러내면 불러낼수록 맛있는 커피 마시고 맛있는 도시락 먹고 뭐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반대의 얘기가 벌어졌던 거네요. 오히려 그게 이제 특혜고 네. 편의를 봐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측근, 이번에 비리로 연루된 브로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에서 이 속옷 차림의 여성들이 접대하는 그런 술집을 운영했던 사장, 네. 그런 사람들까지 서스럼없이 만나면서 장시간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커피까지 마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를 네. 지켜본 어떤 직원들이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손수 변호사님. 네. 담당 검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았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검사가 재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수사관만 단독으로 이제 수사관만 있는 데서 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방 안에 있던가 아니면 옆 책상에 앉아 있더라도 검사가 네.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좀 전에 그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그 특혜면회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정은호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또 다른 참고인들을 같이 불러서 뭔가 그들의 그런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그 임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공범들이 같이 기소되거나 아니면 같이 체포됐을 경우에는 네. 따로 분리시킵니다. 네. 따라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처럼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한 곳에서 그 다른 곳도 아닌 검찰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줬다고 한다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런 결정을 했으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실제로요. 어제 국회에서도 정은호 게이트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요. 질문자가 조응천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자, 조응천 의원이 이제는 됐는데 청와대 내부에서 검찰과 국가정보 등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냈었던 적이 있죠. 뭘 물었냐면요. 정은호 씨 게이트의 브로커로 등장하는 사람 음성 저희가 공개해드렸잖아요. 청와대 A 수석, 정부부처의 A, B 차관,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실제 그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질문과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법적으로 이민희 씨가 동창간 대화 원본 파일하고 입수돼가지고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 A의 성함을 갖다가 직책 없이 부르고 내가 보자고 하면 봐 깨도 A 수석이 현직은 아닙니다만은 현직에 있을 때 발생한 거라면 정보 수집하고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능한 사안입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좀 해보신 게 어떠냐 이겁니다. 자, 적극적으로 해라. 그냥 가만히 있다고 뭐가 나옵니까? 라면서 아주 고강도 감찰을 주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그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오는 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사를 빙자한 그 검사실 면회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또 이제 그 현 정부의 어떤 실세 수석이 연루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유야무야 되지 말고 앞으로 지금 이 국정감사가 또 남아있거든요. 국정감사 전까지 어떤 수사 속도를 내서 어떤 이 수사 내용을 좀 진실을 밝혀내면 검찰로서는 이제 할 일을 좀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좀 떼늦었다고 한 거가 하나 있다면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겁니다. 남상태 전 사장이 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저희도 일단 보면서 대우조선해양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친구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회사에 피해 끼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회계 부정 묵인하거나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연부인에게 연임 로비 의혹이 있다는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창하 씨한테 일감 몰아준 거 맞습니까? 이번 대우조선 해양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십니까? 자, 이동일 차장, 네. 남상태 전 사장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은 했었는데 새벽에 검찰이 긴급 체포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떤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을 보면 네. 이 정준택이라는 자기 동창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부산 지역에서 물류회사인데요. 네.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억 원의 배당금 소득을 받았다. 이런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120억 뭐 이렇게 큰 몇 조짜리 회사니까 뭐 120억 정도 운송 거래액 맺어주는 건 뭐 쉬운 일이고 그 대신 외국계 계열사의 지분을 차명 보유 형식으로 보유를 했다. 배당금을 밀어줬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물류회사에서는 이상하게도 고율의 배당을 해준 겁니다. 주주들에게. 네. 그래서 남상태 전 사장도 수억 원의 배당금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짜가 아니라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차명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그렇게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대학교 동기 동창이 하는 이런 일이니까 마치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정상 거래를 가장해서 차용증까지 썼다. 이거는 약간 검찰 수사 과정에 증거를 좀 없애려는 행위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혐의 사실이 굉장히 상당히 소명되고 또한 또 범죄 사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충분히 영장 발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상태 전 사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황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한 범죄도 굉장히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증거 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점 더 크게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렇게 아주 왕성하게 일하던 대우조선해양 글로벌 불황을 맞아서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 과정에 적지 않은 경영상 실체 그리고 대주주와 그리고 대표 이사들의 전횡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해양 경영 책임자라면 이제 본 회사가 모 회사가 되는 산업은행인데 홍기택 총재가 중국에 이제 국제기구로 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것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벌써 오래전입니다. 인수위 시절이죠. 예,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이 중국에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부총재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이 과거에 산업은행 회장으로 재직할 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됐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는 들러리였다. 이런 내용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안팎의 심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부총재라는 중요한 직함을 맡고 있으면서도 25일 열린 총회에도 불참하고 있어서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이미 휴직계를 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대우에 이어서 롯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사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장녀 신영자 회장을 향해서도 정조준한 수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게 롯데면세점에 레이처 리퍼블릭이 입점하는 과정에 신영자 측에 있던 로비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신영자 측은 롯데 장학재단을 오늘 이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점점 그 신영자 회장의 그를 제어가고 있는데 그 B사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신영자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B사인데 이게 면세점 입점 컨설팅하고 관리 위탁을 하는 업체입니다. 여기가 이제 레이처 리퍼블릭을
입점해주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돈을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를 받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검찰에서 이제 밝힌 바로는 신 이사장의 지시로 롯데면세점이 네이처 리퍼블릭을 입점시켜줬고 네. 매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바꿔줬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고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이처 리퍼블릭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과입니다. 자, 정은호 씨 이제 결국 중학교 졸업 학력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2천억을 손에 쥘 정도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지가 가장 비싼 땅을 골라서 매장을 할 정도로 상업적인 수완이 뛰어났었잖아요. 지금 그 검찰도 그렇고요. 앞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논란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되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가진 사람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식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 일자리를 늘려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아둥바둥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울분이 쌓여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손쉽게 아주 쉽게 자기들끼리 돈을 불리고 권력을 나누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나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찰에서도 국민의 이런 그 우라통이 치밀어 오지 않도록 제때제때 정확한 수사로 싹을 자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8가지 소식 봤고요. 9번째 소식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